이성의 연애를 하고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이 관념은 낭만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산물들입니다. 사랑이 변했어요. 사랑이 뭐냐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끝나는 순간부터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심리적인 문제들이 개입해요. 낭만적 사랑이 끝나서 새로운 사랑들이 시작됐는데 그 사랑들은 사실은 문제적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홍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사회학자들이 사랑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사회학은 왜 사랑에 관심을 가질까? 친밀성에 왜 관심을 가질까? 사회학은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에 관심이 있는가? 왜 친밀성에 관심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사회라는 것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느낌, 경험, 아픔, 희망, 환상 이런 것도 다 포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뿐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사회학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왔고 또 그 관심은 굉장히 정당해요. 우리 시대가 사실 사회학자들의 눈에 봤을 때는 풍요롭고 많은 자유와 권리를 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립과 외로움과 내면적인 상처들이 깊이 파여있는 시대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시대의 해답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학자들 중에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거장의 반열에 오른 분들이 20세기 후반에 특히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들을 해주셨어요. 가령 영국의 앤서니 기든스 같은 거장이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이라는 제목으로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이 저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시겠죠.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독일의 아주 또 다른 거장인데 그분은 열정으로서의 사랑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프랑스의 에바 일루즈라고 하는 분은 사랑은 왜 아픈가? 라는 제목의 연구서를 썼고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회학자는 리퀴드 러브라는 책을 쓰셨어요. 사회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던 저분들이 왜 특히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저렇게나 집중적으로 사랑을 논했을까요? 사랑은 개인의 마음 속에서도 변하지만 인간 사회 안에서도 엄청나게 변했다. 이전에도 남성과 여성은 애틋한 마음을 나누었고 좋아하는 마음을 언어로 고백했고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제도가 허용하지 않는 위험한 연애를 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게 좋은 사랑이다라는 그 관념은 약 2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성의 연애를 하고 그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이 관념이에요. 약 200년 동안 유럽에서 만들어진 소위 낭만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산물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40년, 50년 동안 그 관념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그 사랑이 변했어요. 낭만적 사랑이 끝났다. 그렇다면 사랑은 지금 무엇이냐? 낭만적 사랑에서는 일종의 헌신? 자기 자신의 인격을 완성시키는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랑이 뭐냐면 문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의 아름다움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채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끝나는 순간부터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심리적인 문제들이 개입해요. 그래서 사회학이 사랑을 볼 때는 현실주의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냉정한 시선이죠. 낭만적 사랑이 끝나서 새로운 사랑들이 시작됐는데 그 사랑들은 사실은 문제적이다. 이런 관점이에요. 자기와 혹은 자기와 친한 사람들과의 굉장히 그 가까운 소통 관계, 소위 친밀성이라고 하는 것, 한국 사회, 특히 청년 세대에게 바로 이 친밀성은 많은 경우 위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주 깊이 그 현상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즐겁지 않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불길하기도 한 현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3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3포 세대는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것인데 그 세 가지가 모두 다 친밀성과 연관이 있어요. 연애를 하지 않겠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 2023년에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 정도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낮고요. 숫자 자체보다는 오히려 저렇게 낮아지는 과정이 너무나 급격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한국이 어떤 사회이길래 저 숫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저런 결과들이 나타났을까? 왜 친밀한 관계를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불안을 갖거나 심지어는 그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겪고 문제시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에요.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저 과제가 굉장히 힘든 과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젠더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강남역 살인 사건과 같은 일,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2017년 이후에 페미니즘이 리부트되고 또 미투 운동이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전의 문제, 불안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공론화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친밀한 관계를 위험을 동반한 것으로 인지하는 문화가 어느 정도 확산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사회가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사회야? 정말로 친밀 관계가 그렇게 위험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데인저가 아니고 리스크예요. 데인저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에요. 물리적으로 현존하고 현실에서 발생한 거예요. 리스크라는 위험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뭘 상실하면 어떻게 만회하지라고 계산하는 과정 속에 있는 가상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험해졌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감수성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사랑에서 좋은 면만 보고 아름답고 예쁜 면만 봤지만 이제 사랑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통제돼야 되고 관리돼야 되는 무엇이 된 거죠. 그게 리스크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런 사회가 왜 왔느냐? 그건 뭐 복잡한 얘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친밀성을 구성하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전통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도 아니고 우리가 늘 따라야 되는 어떤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아이를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과 삶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관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친밀성의 변화입니다.